때문에 초대 굉장히 열띠게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 많이 해도 좋은 강의지만 우리가 사업하는 사장님들 또한 혜진 사장님 강의 들으면 너무나 큰 에너지를 많이 받을 수가 있죠. 혜진 사장님 오늘 저희에게 많은 에너지 주실 겁니다. 큰 박수로 혜진 사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보이나요? 네, 화면이 잘 보이시죠?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진짜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대원, 김지선 사장님 계시는 이 또 그룹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제가 오프라인으로 착각을 하고 10층 소방이자 문을 연 거예요. 근데 거기 다른 과장님들이 이렇게 쳐다보셔서 저도 깜짝 놀라고 이렇게 서로 놀라는 그런 깜짝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가 뉴노멀 뉴스킨으로 지금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이제 지금 여러분들 들으시고 계신데 한 분이라도 마음에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처음에는 제가 질문을 조금 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 본인이 원하는 아름다운 삶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 생각하고 계시죠? 이런 삶이 아름다울 것 같다. 네. 뉴스킨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아름다운 삶이 굉장히 명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을 선택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건강 세 개 중에서 필요하지 않은 게 있을까요? 나는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필요 없다 하시는 분. 저는 뭐 시간 따윈 필요 없습니다. 아니면 저는 건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뭐 이런 건 아마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저희 부모님 때문에 선택을 한 이유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두 분 중에서도 제가 엄마 때문에 이 사업을 선택한 이유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엄마랑 2주간 해외여행 갈 시간이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으세요? 다들 꼭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뭐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해외여행 갈 시간이 생긴 거예요. 2주 동안. 그런데 유럽을 가고 싶은데 홍콩을 갈 돈밖에 없다라면 어떨까요? 유럽을 가고 싶은데 돈이 홍콩을 갈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시간과 건강은 있지만 돈이 조금 부족한 삶이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유럽을 갈 수 있는데 허리가 불편해서 비행기를 장시간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어때요? 시간과 돈이 있는데 건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내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빠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었을 때 많이들 얘기하는 이런 행복이라는 단어가 충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들 행복한 삶 살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정말 그냥 막연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시간과 건강과 돈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죠? 돈을 벌기 위함이 크죠. 행복하기 위한 세 가지 중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아마 모든 분들이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뉴스킨이 아니라 예전에 하셨던 일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초대돼서 강의를 듣고 계신다라면 지금 하시는 일로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한 삶이 가능하신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킨이 무조건 답이라는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하면서 과연 이 행복한 삶을 그리고 일을 하는 것과 그냥 그리지 않고 막연하게 일을 하는 것은 정말 하루하루가 삶의 질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과연 일이 시간과 돈과 건강을 얻게 하는 일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일이 주는 의미가요. 그냥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곳인지 아니면은 정말 원하는 행복한 삶이 있고 그거를 이루기 위한 희망의 도구로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 얘기를 할 텐데 저는요 21살에 이 백화점, 롯데백화점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원래라면 중학교 때부터 지금 생긴 것과 다르게 미술을 했어요. 그림을 그리던 사람입니다, 나름.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디자인 학과가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사실 저의 첫 번째 꿈은 캐릭터 디자이너였어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봤었고, 우리나라 그 만화보다 일본 만화를 더 좋아하는 그런 순수한 꿈이 있던 소녀였습니다. 캐릭터 디자이너. 그래서 아직까지도요, 제 집에는 제가 직접 그린 캐릭터들이 정말 많아요. 이거 못 버리겠더라고요. 왠지 내 자신을 버리는 것 같은 그 내 꿈이, 첫 번째 꿈이 녹아져 있는 그 캐릭터들.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의 꿈을 꿨었죠. 캐릭터 디자이너. 그런데 대학을 진학할 때는 약간의 변경이 되게 돼요. 캐릭터 디자이너. 왠지 크게 전망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선택하게 됐던 게 저는 옷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옷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돈을 모아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옷을 사는 게 제 행복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뭐 몇백 원씩 몇천 원씩 돈을 모으면은 저는 그래서 제가 그 새마을금고 다들 아시죠? 새마을금고가 부산에만 있나요 혹시? 대구에도 새마을금고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있나요? 네. 아, 있구나. 그러면 아시겠다. 맞아, 새마을금고. 제가 중학교 때부터 제 이름으로 된 이제 이런 통장을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저금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 첫 번째 꿈은 옷을 제가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 사기 위해서. 진짜 중학교 때부터 돈도 모으는 연습도 해보고 또 그 돈으로 옷도 사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나는 내가 커서 정말 내가 원하는 옷을 내 마음대로 마음껏 입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지게 돼요. 근데 그런 꿈을 가지게 된 첫 번째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나바다 다들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캠페인.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진짜 전 국민적으로 했던 캠페인이잖아요. 근데 저희 엄마가 거기에서 제 옷을 사오신 거예요. 아나바다에서. 근데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엄마가 사온 옷이 아나바다에서 사온지도 몰랐고 일단은.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등교를 했는데 그 옷이 제 친구의 옷이었던 거예요. 결국 뭐냐? 제 친구가 버렸던 옷을 엄마가 사서 제가 입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건이 있었죠. 아무래도 어리고 잘 모르다 보니까 거지다. 왜 내가 버린 옷을 입고 오느냐. 이렇게 하면서 놀림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요. 꿈을 가지게 된 또 첫 번째 계기가 되었거든요. 진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돈을 벌어서 원하는 옷을 마음껏 사 입자.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이제 진화가 된 거죠. 내가 원하는 옷을 직접 만드는 패션 디자이너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있는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고요. 열심히 패션 디자인 공부를 하다가 또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패션 디자인이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요. 진짜. 지금도 혹시 대학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대학 등록금이 대충 얼마 정도인지 아시죠? 제가 올해 36이거든요. 그러면 16년 전에 제가 입학을 할 때, 대학 입학을 할 때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 원 가까이가 됐어요. 제가 다니던 학과가 다른 데보다도
좀 많이 비싼 학과였죠. 근데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1년 등록금만 하면 1,000만 원인 거예요. 거기다 재료비, 또 내가 진짜 원하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똑같은 노력이 아니라 다른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방학 기간에 또 디자인 학원도 등록을 해요. 이게 등록을 했는데 와, 등록금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그때 백화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일 중에서는요, 가장 많은 일당을 받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저는 남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정말 싫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저는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일하던 그 핸드백 매장, 앞 매장의 매니저님, 그러니까 그 브랜드의 직원이었죠. 그분이 백화점에 일을 해서 백화점 월급으로 집을 산 게 아니라 건물을 샀다라는 얘기를 듣게 돼요. 그리고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어떻게 백화점에 일해서 그냥 일반 직원이 건물을 살 수 있을까? 20대의 어린 나이에 제 생각에는 건물이 있는 사람은 정말 큰 부자이고 정말 내 주변에는 볼 수 없는 진짜 최고의 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백화점 직원인데 건물이 있다. 라는 생각에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제 주변을 돌아봤을 때 나는 지금 당장 학비가 없어서 학원도 못 다니고 있고 다음 학기 등록금을 엄마 아빠가 걱정을 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인데 내가 과연 내 꿈을 위해서 부모님의 희생을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엄마 아빠가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셔서 내 등록금을 내주는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삶에서 주인공이 오로지 나였는데 가족을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부모님을 봤을 때 정말 저와 제 동생만 보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의 이름과 본인의 삶이 없는. 그래서 그때 제가 또 한 번 다른 꿈을 가지게 돼요. 이분은 백화점에 일을 해서 건물을 샀다지만 나는 건물은 아니더라도 정말 이분처럼 열심히 일하면 집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백화점의 직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고요. 8년간 한 브랜드에 일을 하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28살의 나이에 현금 5천만 원과 그리고 따로 뭐 적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험도 들고 있고 연금, 진짜 열심히 나름의 재테크를 했는데 돌아봤더니 28이 되었는데 이미 그 돈으로는 택도 없이 집을 사기에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백화점에 일해서 진짜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을 모아서 집을 사기는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백화점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찾아오게 돼요. 진짜 저는 오로지 딱 한 가지 목표, 집을 사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만 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 제가 패션 디자인과를 다니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깔롱지기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맞죠? 그리고 진짜 잘 사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대학교 때. 그 친구들이 저녁에 막 맛있는 거 먹고 유흥을 즐기고 그리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저는 일만 했거든요. 그 친구들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디자이너의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 유학을 가기도 할 때 저는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은 있지만 몸은 완전히 망가진 종합병원이 된 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저는 림프에 문제가 생기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게 조금 이 수술을 할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일단 시간이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대수술이었는데 림프선 악성 종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술이 잘못되면 왼쪽 전신 마비가 올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어서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에 제가 이런 상담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잘하는 분에게 맡기기 위해서. 근데 다행히 지금 수술이 잘 돼서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때 또 한번 생각하게 되죠. 내가 돈을 너무 쫓아가고 있구나. 근데 이 안에 중요한 것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도 참 중요한데라는 그런 첫 번째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백화점을 돌아가면 왠지 이렇게 또 아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두 번째 일이 바로 네일 아트거든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을 했고 또 디자이너의 꿈을 가졌다 보니까 네일 아티스트는 저한테는 또 다른 디자이너의 꿈을 가지게 된 계기였어요. 사람의 손톱이라는 작은 도화지 위에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쳐서 상대방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일. 그래서 저는 이 일을 선택할 때 정말 내가 최고의 네일 아티스트가 될 거라는 또 꿈을 가지게 되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이 일을 하면서 또 내가 네일 샵을 한다라면 원하는 시간에 직장 다닐 때만큼 이렇게 시간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원하는 시간을 내서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진짜 여기선 열심히 하면 백화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쉽게 얘기하는 자영업계의 성공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일아트계의 성공자.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네일아트를 누구보다 열심히 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저거든요. 제 이마 위쪽에 낯익은 케이스가 보이시나요, 혹시? 네. 뉴스킨 미스트와 바디루프라예요. 네, 뉴스킨의 미스트와 스크럽이 네일샵에 진열이 되어 있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한테 뉴스킨을 전달해 주신 분은 제가 네일샵을 다닐 때 제 직장 상사였던 네일샵 원장님이 지금의 저에게는 뉴스킨의 스폰서님이시거든요. 앞에서도 제 안 좋은 건강과 피부를 보셨겠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요. 굉장히 안 좋은 피부를 가지고 계시던 남자분이십니다. 정윤성 사장님이시고요. 남자분인데 네일 아티스트를 하시다 보니까 어때요? 고객과 진짜 밀접하게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라면은 남자분이 화장을 하나요? 잘 안 하죠. 근데 윤성 사장님이 이 본인의 피부를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스킨로션도 바르지 않은 채로 매일 이 쿠션과 파운데이션을 막 떡칠하고 그렇게 사셨대요. 네. 근데 그러다가 뉴스킨을 만나고 피부가 좋아지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머리를 엄청 화려하게 하셔가지고요. 진짜 딱 보면 머리밖에 안 보이던 그런 원장님이셨는데 어느 순간 머리가 아니라 피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여자보다 더 좋은 물광 피부. 지금 올해 나이가 47이세요. 저보다 11살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진짜 47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활력이 넘치고 젊고 탱탱한 피부를 가지시게 된 거죠. 뉴스킨을 만나고. 이분이 본인이 뉴스킨을 만나고 건강해지고 예뻐지다 보니까 저한테 권할까요? 권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권해주셨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 만났던 제품들이 바로 이 제품들이에요. 유산균, 티그린, 그리고 물광 패키지. 이거는 지금은 이제 민나 패키지로 어떻게 보면은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패키지들이 있었어요. 동안 패키지 1번, 2번. 이렇게 만나서 저 또한 건강과 피부가 좋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피부도요, 뉴스킨을 만나고 한순간에 좋아지지 않았어요.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2년에서 3년을 오랫동안 걸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굉장히 몸도 안 좋았고 어릴 때는 심한 아토피도 가지고 있었고 워낙 면역이 약하다 보니까 시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 3년을 버틸 수 있게 한 힘이 뭐냐면 바로 이 사업을 제가 알게 되었다는 거거든요. 만약에 뉴스킨 사업을 제가 몰랐다라면요. 이 뉴스킨을 더 깊게 알아볼 기회가 없었겠죠. 저의 네일샵 원장님께서 하루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 손님도 없는데 우리 일찍 문 닫고 해운대 놀러 가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운대에 놀러를 간다. 원래라면 제가 제일 처음에 경주 랠리 아시죠? 경주 랠리가 첫 번째 시스템이었거든요. 경주 랠리를 갔다가 그리고 또 해운대에 가자고 하시는 거죠. 저는 이 거부감이 없었어요.
대부분 오늘 또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으로 초대되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부감이 없었어요. 왜냐? 한번 알아보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왕 쓰는 제품 내가 조금 더 깊게 알아보면 더 제대로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오로지 그냥 제품으로서 저는 처음에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제품에 대한 얘기도 듣고 바로 이 나이 도표를 보게 돼요. 제가 뉴스킨을 만났을 때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런데 이 31살에 뉴스킨을 만나서 지금 나이가 이제 36이 되었는데요. 저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네일 아티스트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부산에서 제일 가는 네일 아트의 능력자 분이 바로 제 옆에 있는 네일샵 원장님이었거든요. 저는 이분만 따라가면 제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는 1000%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정윤성 원장님을, 그때는 원장님이죠. 정윤성 원장님을 정말 열심히 팔로우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런데 이분의 현실 점검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 누구보다 네일 아트의 능력자이신데 하루는 저에게 이 네일샵을 맡기고 뉴스킨 투잡을 하러 이제 나가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마감을 부탁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 포스 있죠. 포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 월 매출과 함께 어떻게 이 네일샵이 운영되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분명히 손님이 한 명이 왔다 가면 많게는 20만 원, 30만 원을 쓰고 가는 게 네일 아트였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왜냐면 워낙 제 네일이 고가의 관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2만 원, 3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에 몇백만 원도 버실 수 있는 분인데 실질적으로 가져가시는 거는 내가 백화점에서 받던 월급보다 못 받아가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자영업에 대한 현실 점검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꿈에 대한 현실 점검을 하게 돼요. 저는 네일을 평생 할 거라 생각했지만 과연 내가 50이 되었을 때 나한테 내가 네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나한테 네일을 받으러 올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를 생각하게 돼요. 나조차도 20대에 젊고 세련된 아가씨한테 네일을 받지 50대에 굉장히 연륜이 풍기는 아줌마와 같은 저한테 네일을 안 받고 싶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런 생각을 정말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최고의 네일 아티스트가 되어야지 집과 시간에 여유가 생길 거다. 결국 뭐냐면은 그 되는 과정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내가 원하는 여유 있는 삶을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일,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꿈을 이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앞에도 제가 엄마 때문에 이 일을 선택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도 이 사업을 지금 5년 차 해오면서요. 굉장히 좀 힘들고 그리고 저를 의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김혜진, 네가 과연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겠나? 네가 과연 이 일을 잘할 수 있겠나?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나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절에 저는 엄마와 여동생과 함께 뉴스킨 미국 본사를 보는 그런 미국 컨벤션을 가게 돼요. 그리고 다녀오고 나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나는 솔직히 다단계 하는 큰딸이 너무 싫다. 그리고 네가 여동생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또한 너무 싫다.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제가 싫었대요. 딸이지만. 그런데 미국 컨벤션을 갔다 오고 나서 솔직히 뉴스킨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네가 성공할 수 있을지도 엄마는 모르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그런데 네가 같이 다니고 있는 그 뉴스킨 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참 좋은 사람들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 딸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면 정말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신 최숙희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때부터 제 여동생이 사업을 하는 것도 찬성을 해주셨고 지금 현재는 저희 어머님 하시는 일이 간병인을 하고 계세요. 어제부터는 이제 안병동에 계시는 환자분을 보기 위해서 들어가셨는데
저번 달에 5월 달에도요. 환자분들한테 1000볼륨이 넘게 파마넥스를 전달하셨어요. 처음에는 유사 스펙 갖다 드려도 그렇게 안 넣으시더니 지금은 어머님이 이제 그 가치를 알게 되다 보니까 사업을 찬성하는 거에 넘어서 어머님이 제품을 전달하는 그런 또 사람이 되신 거예요. 정말 모르기 때문에 반대하고 모르기 때문에 의심하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연 이 일을 포기했다라면 저희 엄마나 제 주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진짜 제대로 된 꿈을 찾게 해준 뉴스킨이고 바로 이 두 분이 저의 스폰서 사장님 정윤성, 여은숙 사장님이세요. 진짜 너무 감사하죠. 이분들은 뉴스킨을 전달할 때 내가 본 것을 너도 꼭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달하셨을 거예요. 내가 당신과 이 사업을 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절대 전달하시지 않았거든요. 혹시 초대돼서 오셨다면 초대해주신 분도 아마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좋은 제품, 이 좋은 사업을 정말 너랑 같이 하고 싶어 라는 그런 진심으로 초대를 해주셨다라는 것은 정말 믿어 의심치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다들 혹시 이 단어 아시죠? 혼밥. 혼밥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혼밥 좋아하시는 분. 혼술 좋아하시는 분은 조금 계시죠? 네. 사실 저는요. 성격은 굉장히 내성적이지만 혼밥을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뉴스킨 사업하면서 열심히 전국 방방곡곡 다니다 보면 혼밥할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혼밥할 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 뭔가 여유 있게 시간을 즐기면서 막 이 1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 안에 밥을 먹어야 되는 직장의 그런 삶이 아니라 그리고 네일샵에서 손님이 오기 전에 진짜 이 끼니를 채우기 위해서 10분 만에 배를 채우는 그런 밥이 아니라 정말 여유 있게 혼자서 먹는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혼밥의 개념은 조금 아마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맑은 날에 마스크 끼고 다니면 다들 어떻게 봤나요? 진짜 예쁜 아가씨가 맑은 날에 마스크를 탁 끼고 다니면은 성년하는 거 아이가? 맞죠? 뭐 낮은 거 아니가? 맑은 날에 마스크 쓰고 다니면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저는 부산에서 가장 번화가가 서면이거든요. 서면에서 맑은 날에 마스크 끼는 아가씨들은 100%저 아가씨는 오늘 성형 뭐 맞았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친구들하고. 그리고 혼코노 혹시 아시나요? 혼코노. 혼자 코인 노래방. 애주인 말이에요. 네. 혼자서 코인 노래방. 우리가 노래방 가는 이유가 뭐죠? 다 같이 이렇게 즐기고 이 행복한 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노래방을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혼자 코인 노래방을 가기도 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바로 지금 전 세계적인 이슈인 바로 코로나가 생기면서 앞에 이 얘기한 혼밥과 그리고 마스크와 혼코노에 대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뉴노멀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예전에는 이 노멀이었던 게 노멀이 되지 않았던 시대가 바로 돼버린 거죠. 그 한 가지가 바로 혼밥이에요. 예전에는 혼밥을 선택을 했다라면 지금 제가 백화점에서 일했다고 했잖아요. 백화점에 가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백화점 한 건물 안에 정말 몇천 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몇천 명의 직원이 먹는 직원 식당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 직원 식당에서 둘러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진짜 1시간이 그 직원, 그러니까 백화점에 일하는 시간 중에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그러면서 소위 얘기하는 진상 손님에 대해서 푸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상사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1시간의 행복이 있었는데요. 지금 백화점 직원 식당에 가시면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요. 의자 하나하나마다. 이 테이블 위에 칸막이가 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식사를 할 수 있게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보시게 되면은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사회적 거리두기이죠.
근데 예전에는 이 혼밥이라는 게 혼자 밥을 먹으면 뭔가 외톨이처럼 보이고 뭔가 친구가 없어 보이고 했다라면 지금은 훌륭한 식사 예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상대를 배려하는 게 바로 새로 생긴 혼밥의 이미지인 거죠. 그리고 마스크 어때요? 예전에는 맑은 날의 마스크가 성형을 한 아가씨인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었다면 지금은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어때요? 정말 매너 없다라고 느끼는 것만큼 똑같은 단어와 똑같은 상황이지만 완전히 다르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점점 멀어지는 이 사회적 거리,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위기일 수도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나서야 나에 대해서 이해하고 적응에 필요한 노력을 찾아가는 것, 노하우를 찾아가는 게 지금 이 코로나가 과연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요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저희가 누군가와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선택을 했지만 지금은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나는 네가 보고 싶은데 니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요즘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지금 이 코로나에 딱 맞는 아니면은 이 이후에 과연 어떤 일이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될까?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안정된 직장이 될까? 아마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얘기하는 진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이런 농담도 막 하고 하시는데 진짜 건물이 있으면은 최고의 노후가 보장이 되었다라고 하지만 제 소비자분 중에서도요 진짜 말 그대로 이 건물의 권리수익을 받는 분이 지금 현재는 몇 달 동안 받지 못해서 본인이 힘들어지셔서 너무 힘들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갈바닉 관리를 횟수를 줄이시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어요. 건물주가 몇 달 만에 갈바닉 관리를 받을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정말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는 개인이 알 수도 거스를 수도 없는 게 바로 지금의 시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그렇다면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게 맞을까요? 여기 보시면 언컨택트라는 지금 현재는 2위를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이. 여기에서는 오히려 언컨택트가 뭐냐?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과 수평과 예의에 기반한 만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이 나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과 예의를 갖춰서 접점을 늘려나가겠다라는 거거든요. 단절이 아니라 내가 이 연결된 타인을 내가 선택을 하겠다,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리겠다라고 했을 때 나쁜 경험을 줄이고 좋은 경험을 쌓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회식이 싫은 게 아니라 선택권이 없다는 걸 못 견디는 거다. 지금 예전에 선택권이 없었지만 지금은 선택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변화를 내가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변화를 선택해야 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이 두 분 다들 아시죠? 네. 왼쪽에 계신 분과 오른쪽에 계신 분은 저희 나라의 전 대통령이셨죠. 근데 보시면은 이분들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에빈 토플러라는 분이에요. 지금은 살아계시지 않으시지만 이분 보시면은 지금 부의 미래라는 책을 들고 있고 전 박근혜 대통령과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분의 영향력은 굉장히 어마어마해서 한 나라를 이렇게 다스려가는 대통령들에게 조언을 해줄 만큼 굉장히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뛰어난 분이세요.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대표적인 명언이 바로 이거예요. 한국 학생들은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 않을 직업을 위해서 매일 15시간이나 낭비를 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냉철하게 비판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셨던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지식 근로자들이 전자오두막. 전자오두막이 과연 뭘까요? 다들 전자오두막 하나쯤 가지고 계시죠? 네. 바로 이 퍼스널 컴퓨터와 영상장치, 통신장비,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새 유형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지식사회, 그리고 예전에 뭐 창조경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뭔가 내가 배우는 지식이 많아야지 잘 살아간다라는 그런 얘기들로서 아이들의 직업을 선택할 때 이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 유형의 네트워크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냐면 2006년도면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14년 전이죠. 14년 전에 이분이 하신 말이 10년 후에 바로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어떤 세상? 네트워크 마케팅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인해서 새로운 백만장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수두룩하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가 생산에 참여하는 바로 참여형 소비자를 프로슈머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경제 용어이기도 하고요. 이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었는데 뉴스킨에 대한 의심과 반대가 있다라면 정말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뉴스킨에서는요, 바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 프로슈머 마케팅, 그리고 이 연결을 하기 위한 도구들이 바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이런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채널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채널들이 뉴스킨에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엘빈 토플러라던가 많은 사람들이 이 연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과연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언컨택트 시대에 과연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게 바로 저희의 변화거든요.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정말 뭔가 특별하고 시대는 계속 바뀌지만요. 바뀌지 않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됐던 것처럼 변화예요. 네. 내가 이 변화에 대하는 마음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이 뉴스킨으로 내가 먼저 변화하는 과정을 느끼는 게 정말 별거 아니지만 가장 기본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 사업이 지금 너무 대단하고 좋은 사업인지 알지만 이렇게 제품으로서 변화를 느끼지 않았다면 아마 과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게 바로 이렇게 제가 뉴스킨을 만나서 외모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이 굉장히 많이 바뀌게 돼요. 지금은 친구들이 원래 긍정적인 아이가 아니었니? 라고 얘기할 정도로 원래 그랬던 사람처럼 보여질 정도로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저는 예전에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뉴스킨을 만나고 제가 이렇게 제가 봐도 좋은 나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업을 지금 하시고 계신 사장님들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진짜 꼭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 사업을 잘하건 못하건 간에 뉴스킨을 한다라면 반드시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제가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여동생이거든요. 제 여동생 또한 정말 부정적인 3년간의 심한 안티였지만 루미스파라는 도구를 만나고 그리고 TR19이라는 제품을 통해서 뉴스킨 안티에서 지금 현재는 뉴스킨 전업으로 같이 자매가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이런 경험이 사업 미천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경험을 할수록 든든한 사업 미천이 되었어요. 변화 없는 과정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할 정도로 시대적인 흐름과 그리고 뉴스킨 사업 안에서도요. 정말 변화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생기겠지만 제품으로는 반드시 외적인 변화가 따라오실 거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오늘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는 것 또한 시스템이에요. 내가 내적인 변화를 하기 위한 한 단계로 한 단계로 올라가는 과정이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유일하게 뉴스킨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들은 완벽한 임상을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절대 1%의 의심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000% 100% 믿으시면 돼요. 네.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로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사가 지켜나가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국내 신생 네트워크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생기면서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면서 솔직한 말로 너무 아쉽게
뉴스킨을 그만두고 또 그런 회사를 알아보시러 가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뉴스킨을 시작했다라고 해서 다 성공할 수 없고요. 다 끝점을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회사예요. 이 네트워크 회사는 내가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서 평생 하는 일인데 회사가 선하지 못하고 튼튼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으로서 관계를 맺어놨더라도 회사가 튼튼하지 못하면 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크를 한다면 회사를 정말 제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 뉴스킨이라는 회사는 정말 말 그대로 광고에 들어가는 비용 80%가 넘는 유통비를 뉴스킨 하는 사업자들, 뉴스킨을 쓰는 소비자들에게 돌려주겠다라는 그것을 어기지 않고 광고 선전비에 보시는 것처럼 제로. 그리고 지금 밑에 보시면 뭐 롤렉스, 디올 정말 많은 명품 회사들보다 기부를 많이 하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 대한 의심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품에 대한 의심, 회사에 대한 의심은 절대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지금 이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앞으로 100세 시대, 120대 시대를 가면서 내가 정말 살 날이 많아지고 한데 과연 이 뉴스킨이라는 일이 내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일일까? 라는 고민을 하신다면 그 부분도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정말 많은 프리랜서의 그런 일들 중에서 뉴스킨이 최고이고 그래서 바로 밑에서 이렇게 나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하면서 즉각적이고 확실한 보상이 주는 그런 회사가 바로 뉴스킨이다 라고 세계 최고의 경제 매거진 포브스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의심 그리고 이 회사에서 보상해 주는 것에 대한 의심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사업을 먼저 시작한 특별한 누군가만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뉴스킨의 보상은요 역전이 가능한 보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하시더라도요 내가 더 열심히 한다라면 진짜 몇 년 하신 분들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일이 굉장히 매력적인 보상의 구조예요. 그리고 정말 많은 백만장자분들이 나오고 계시고요. 지금 이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계신 스카이 그룹의 수장님이신 지금 백만장자 김대원, 김지선 사장님이 이미 그것을 증명해 주셨잖아요. 평범한 사람도 정말 성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냈고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에 믿고 따라가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뉴스킨 회사는 바로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업기회, 혁신적인 제품,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풍요롭고 향상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설립이 되었어요.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에 선한 힘을 끼치기 위해서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요,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실 거기 때문에 정말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확신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수술을 했을 때 사진인데 이런 힘든 선택 그리고 이 힘든 선택 이후에 뉴스킨을 만났다라는 그런 작은 과정만으로 제 삶은 완벽하게 달라졌고요. 외적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요게 나와야 되는데 보상이 나와버렸네요. 이게 저희 팀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제 스폰서님도 계시고 제 여동생도 있고요. 저도 보이고 그리고 형제라인 사장님, 파트너 사장님 계시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뉴스킨 제품을 쓰고 변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제품을 통해서 사업의 기회를 전달하기 위함이고요. 제가 뉴스킨의 180도가 리뉴얼이 되어서 런칭이 되었을 때 이때 저희가 리뉴얼 런칭이 되었을 때 최고의 커미션을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을 하면 최고의 커미션을 받았고 그리고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요. 와, 뉴스킨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겠다가 아니라 이 회사는 진짜 내가 한 만큼 반드시 주는 거구나, 주는 회사구나 라는 확신을 그때 한 번 더 느끼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바로 새로 나올 LTO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에이지락 부스트죠. 이 에이지락 부스트라는 제품은 진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한 손에 쏙 들어오고 그리고 가방에 쏙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커피숍에서든 화장실 거울 앞에서든 언제 어디서든 사업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미백 디바이스로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고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업의 기회를 보실 거고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 사업은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서 세상을 바꾸는
일이고 지금은요 최고의 타이밍이에요. 완벽하게 최고로 준비가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서 도전을 하신다라면 바로 지금의 기회를 본인 삶의 터닝 포인트로 반드시 만드실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누구나 두려워하고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용감하다는 거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쓰러지기보다 일어나기를 한 번 더 하는 사람이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저 또한 진짜 많이 쓰러지고 일어나고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굉장히 많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하는 파트너 한 명 한 명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데 내가 그 힘들지만 한번 일어났더니 여기까지 와지더라. 그러니 같이 한번 용기를 내보자 라고 하면서 스폰서라면은 이렇게 같이 이끌어 나가줄 수 있는 힘을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스폰서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모두에게 공통의 목표인 하와이, 여기 보시면 이게 와이키키 해변이래요, 여기가. 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하와이는 지금 당장 마음 먹으면 누구나 가실 수 있다라고 어제도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신 최스키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 사업은 한 기간보다 중요한 게 내가 마음 먹고 집중했을 때 단 3개월만이라도 일이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사업을 알아보시더라도 하와이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뭔가 힘들더라도 꼭 결단하셔서 에이지락 부스트 LTO의 기회와 함께 하와이 석세스 트립의 기회를 꼭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저는 사장님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울컥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 너무 들고 또 우리 혜진 사장님 진짜 저는 들으면서 되게 행복하게 사업 전개를 하고 싶다, 해야 되겠다 그런 느낌도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도 오늘 혜진 사장님 강의 들으면서 느꼈던 부분 애프터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강의장 사장님 중에 전민희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니고 스폰서 사장님 윤혜란 사장입니다. 네, 김혜진 사장님 그 강의 몇 번 들었는데 오늘도 진짜 뭉클한 강의였어요. 저 엄마 부모님이랑 가족 얘기할 때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가족하고 같이 사업을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제 마음대로 좀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제가 먼저 서고 이렇게 같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행복이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였고 쓰러졌더라도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민희 사장님 애프터 감사합니다. 그러면 대전 스카이 사장님 오늘 초대자가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근완 초대자님 애프터 부탁드릴게요. 음소거 해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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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하고 오늘 강의 너무 잘 들었고 이제 김혜진 사장님은 전에 룸 강의할 때 먼저 이렇게 사회자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됐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 잘 듣고 또 진솔한 얘기를 해주셔서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로 만나서 우리 혜진 사장님 플랫폼 데이 초대하면은 네, 다들 혜진 사장님 기억 못 하시는 초대자분이 없으시거든요. 저도 항상 감사합니다. 너무 예뻐 주셔가지고. 네, 그러면 부산 천칠호 사장님 우리 박지혜 사장님 애프터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킨으로 전업을 한 박재입니다. 스폰서 사장님 유선주 사장님이십니다. 저는 김혜진 사장님 TR 하시는 것도 들었고 되게 많이 뵀는데 좀 개인적으로 좀 저는 더 공감이 됐던 게 제가 19년을 백화점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백화점 근무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공감이 많이 됐었고요. 정말 닭장 같은데, 공장 같은데 들어가서 하루 종일 햇볕 못 보고 그렇게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남들과 다른 시간을 사는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뉴스킨을 선택을 했고 6개월을 정말 알아보면서 회사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전업을 결정을 했거든요. 제품력이나 회사에 대한 건 정말 저는 어디 가서 좀 피투할 정도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그리고 이 회사 정말 좋은 게 사업할 수 있는 도구를 끊임없이 제공을 해줘요. 너무 감사하죠. 성장하라고 막막 빌어주거든요. 그래서 6, 7, 8월 미친 듯이 달려가지고 꼭 2021년 김희진 사장님과 함께 하와이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혜진 사장님의 강의 에너지로 하와이 가실 분이 한 분 나오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애프터 한 분 더 부탁드릴게요. 정지혜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정지혜고요. 제 스폰서 사장님은 박상훈 정나래 사장님이십니다. 지금 김혜진 사장님 강의나 이렇게 사회자 보시는 거 여러 번 들어봤는데 왜 진짜 김혜진 이렇게 말하시는지도 알 것 같고요. 들으는 내내 느꼈던 게 경업이 사업의 비천이고 그리고 이제 뉴스킨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기에 좋은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는 것도 느꼈고요. 그리고 제품을 팔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기회를 알려주라고 하는 게 지금 저는 대리점을 하려고 LOI를 넣고 있는데 이 지비를 채운다는 생각이 솔직히 조금 더 많아서 사업의 기회보다는 조금 솔직히 지위 채우는 게 조금 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집에 채우는 게 힘들어. 네. 진정성을 너무나 잘 아는데 제대로 못하는 거는 제 잘못인 것도 같기도 하고 너무 보면서 네 진짜 제대로 해야겠다 생각도 들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냥 꾸준히만 하면 네, 위에 리더 사장님들이나 저희 스폰서 사장님처럼 조금 더 한 발씩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혜진 사장님 자라나는 세상에도 큰 에너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절대 뭐 쪼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 혜진 사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전달해줄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사장님? 애프터를 듣고. 네, 우리 또 마지막에 애프터 해주신 정지혜 사장님 힘드시죠? 네, 그런데 진짜 우리 사회 보시는 정나래 사장님 스폰서님이시잖아요. 진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폰서님이 우리 정나래 사장님, 그 위에는 또 박상규 이재현 사장님, 그 위에는 김대용 김유선 사장님. 저희 사업이 이렇게 내가 6대까지 로열티 5%를 받을 수 있는 일이지만요. 결국 뭐냐면 위로는 6대까지 스폰서님이 내 사업을 끝까지 지지해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힘들더라도 정말 우리에게는 이미 이 일을 먼저 가시고 증명해내시는 리더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다들 꼭 한 걸음 더 나가고 또 힘들어도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해서 다 같이 꼭 정상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진짜 멋진 에너지 나눠주신 김혜진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릴게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음소거 푸시고 세상에 나가면 되죠? 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장비가 나왔어요.